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 거예요. 바로 우린 왜 사랑에 빠질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감정적인 답을 넘어 최신 과학 연구들이 밝혀낸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단순히 마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뇌와 호르몬, 그리고 아주 복잡한 화학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은 사랑의 과학을 아주 재밌고 쉽게 풀어낸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사랑의 미스터리를 풀어볼 준비 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사랑이란 뭘까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그 무언가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현상을 뇌과학, 심리학, 그리고 호르몬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랑이라는 게 그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니. 특히 최근 연구들은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주 세밀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근거리는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뇌 속에서 거대한 생화학적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부르는 신비롭고 강렬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 베일을 하나하나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에 빠진 뇌는 그렇지 않은 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마치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처럼 우리 뇌 속에 특정 스위치들이 딸깍하고 켜지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뇌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들어오듯 화려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미상액이라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이곳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운동을 통제하고 신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왠지 모르게 몸이 들뜨고 자연스럽게 행동이 활발해지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상액은 보상과 쾌감, 동기부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거나 함께 있을 때 내가 보상을 얻었다고 느끼면서 더 큰 쾌감과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갈망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단순히 한두 군데 뇌 영역만 건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려 12개가 넘는 뇌 영역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상, 감정, 동기, 사회적 인지 등 사랑은 우리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인 거죠. 이쯤 되면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뇌 전체가 사랑을 위해 풀가동되는 수준이니까요. 마치 거대한 도시의 모든 불이 동시에 켜지면서 활력을 띠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뇌의 광범위한 활성화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 상태를 넘어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변화된 태도들이 모두 이러한 뇌의 활발한 활동 덕분인 거죠. 정말 사랑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화학작용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친구들이야말로 우리를 사랑에 빠지게 하는 진정한 마법사들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도파민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아주 활발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이 도파민은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우리를 흥분 상태로 만들고 넘치는 활력을 선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나 새로운 취미에 몰두할 때처럼 아주 기분 좋은 쾌감을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도파민 효과인 거죠. 도파민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열정적인 행동들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도파민은 기대감과 보상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행복감을 더 강력하게 기억하고 다시 경험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처럼 도파민은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옥시토신입니다. 연인과 함께 있을 때 유독 더 포근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우리가 누군가를 껴안고 싶거나 친밀감을 느끼고 싶을 때 신경계와 혈류를 통해 아주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놀랍게도 옥시토신이 알코올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사랑에 빠지면 다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도 옥시토신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사랑은 마법 같은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인과의 스킨십, 포옹, 그리고 눈맞춤과 같은 친밀한 행동을 할 때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는데 이는 서로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출산 후 산모와 아기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옥시토신처럼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와 신뢰를 구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 덕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열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깊은 관계를 맺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옥시토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주로 남성형 애정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데 옥시토신과 구조적으로도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연인에게 더 강한 유대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바소프레신은 특히 장기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바소프레신 수치가 높은 남성이 파트너에 대한 충성심과 본능이 더 강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한 열정적인 감정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바소프레신은 연인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핵심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로토닌은 보통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면서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연인의 뇌에서는 오히려 세로토닌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이게 왜 반전이냐고요? 바로 강박장애 환자의 뇌와 유사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세로토닌 감소는 상대방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온종일 상대방 생각만 하고 자꾸만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쩌면 사랑은 약간의 강박 증세와도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강박적인 생각은 연인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시키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켜 오직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치 강박적으로 손을 씻거나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세로토닌의 특이한 변화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랑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 과학자들은 fMRI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뇌를 촬영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히로뽕 중독 환자가 약물을 복용했을 때 활성화되는 보상, 중추 영역에서 사랑에 빠진 연인들도 아주 활발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사랑에 빠지는 게 어떤 중독과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게서 계속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그 보상이 끊기면 마치 금단 현상처럼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사랑은 정말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환상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보상 중추, 즉 뇌의 쾌락 중추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행동, 예를 들어 음식 섭취나 번식 활동 등을 했을 때 활성화되어 긍정적인 경험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해당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이 보상 중추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사랑이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매우 중요한 행위임을 뇌 스스로 인지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뇌 과학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이렇게 분석해보니 참 신기하죠. 이번에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호주 국립대학교 연구팀이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랑에 빠질 때 뇌가 다르게 반응하고 사랑의 대상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게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연인에 대한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맹목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로토닌 수치 감소가 강박적인 생각을 유발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지적 몰입 또는 주의의 선택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인지적 자원이 집중되어
다른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를 넘어 우리의 사고 과정과 인지, 패턴까지도 변화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재편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낭만적 사랑의 감정들이 행동 활성화 체계, 즉 BAS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규명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단순히 감정의 영역을 넘어 우리의 행동 변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평소에는 하지 않던 새로운 행동을 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BAS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AS는 긍정적인 보상을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신경 시스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거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데이트 신청 등은 모두 BAS의 활성화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 평소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시도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첫눈에 반하는 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는 단 7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짧은 순간에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상대방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첫눈에 반하는 건 뇌가 아주 빠르게 도파민 샤워를 시켜주는 순간적인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7초의 마법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질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은 강렬한 첫인상과 함께 도파민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과 흥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기 감정이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같은 호르몬들이 작용하여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설렘은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신호탄일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이후의 많은 노력과 과정을 통해 꽃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경험은 짜릿하지만 그 이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깊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사랑을 또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헬렌 피셔라는 유명한 진화 심리학자는 사랑에 빠지는 것을 아주 보편적인 경험으로 보고 낭만적인 파트너의 존재가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사랑은 인류의 생존과 번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며 종족을 번식시키는 것이 진화의 큰 틀에서 볼 때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세 가지 주요 시스템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욕정 러스트로 번식을 위한 성적 욕구를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끌림 어트랙션으로 특정 파트너에게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착 어태치먼트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관계를 유지하며 인류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헬렌 피셔의 주장입니다. 즉, 사랑은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을 넘어 종의 번영을 위한 진화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은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은 보통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활발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대략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죠. 이 시기가 지나면 호르몬 분비량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가슴이 터질 듯한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좀 더 친밀감에 기반한 안정적인 사랑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랑은 3년이면 식는다거나 권태기가 온다고 말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호르몬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친밀감과 유대감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도파민의 불꽃 같은 흥분보다는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 주는 안정감과 신뢰가 관계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마치 강렬한 폭죽이 아름다운 잔상으로 변하듯 사랑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이는 사랑의 한 측면일 뿐이며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 사랑은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로 지속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친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어쩌면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의 단계로 진입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뇌의 복잡한 화학작용과 심리적, 행동적 변화가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뇌의 특정 영역 활성화, 행동 변화, 그리고 상대방을 삶의 중심에 두는 맹목적인 집중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는 사랑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때 우리 몸과 뇌 속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미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느끼는 감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진화의 산물이며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총체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여러분이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과학을 알면 알수록 사랑은 더욱 신비롭고 아름다운 현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과학적인 비밀을 아주 흥미롭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사랑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의 복잡한 화학작용이라는 점이 참 놀랍지 않나요? 이제 사랑에 빠진 친구를 보거나 내 자신이 사랑에 빠졌을 때 내 뇌에서 도파민이 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